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, 개장 전부터 이제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좀 요란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. 나중에 이건 이제 제가 특집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, 심플하게만 정리해보면, 처음에 이제 사고 났던 단계, 아케고스, 그린실 캐피털, 이런 데서 이제 돈 띄었죠. 쉽게 얘기해서. 예, 돈 투자했다가 돈 빌려줬다가 거기서 이제 띠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, 대규모 적자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혹시 자금 세탁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잖아요.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. 그러다가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이제 지분 투자 받으면서 좀 회생하나 보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또다시 뭐 재무적으로 중대한 약점이 있다. 근데 중대한 약점이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겁니다. 적자가 생각보다 크네, 부실한 데가 많네, 또는 혹시 분식회계한 건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. 이제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뱅크런이 발생이 됐죠. 그러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돈 투입해서 돈 빌려줄 테니 이걸로 한번 살아봐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얘네하고 거래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또다시 또 뱅크런이 하루에 막 100억 달러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, 길 건너에 있는 회사, 정말 도로 맞은편에 UBS가 있거든요. 크레딧 스위스 바로 길 건너에. 거기에 이제 합병을 추진하고 어젯밤에 10억 달러 불렀다가 완전 껌값 부른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32억 달러의 합병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일단 좀 수습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데, 숙제가 이제 끝나진 않았죠. 왜냐면 오늘 당장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경악할 수준이다, 깜짝 놀랐다, 쇼크다 막 이러면서 10,000명이나 지금 해고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해고를 최소화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, 조금 그 후유증은 아마 조금 더 남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도 이제 수습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SVB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작업을 하고 있는데, 문제는 부실 자산을 털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려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에 보일러고 문이고 뭐 싱크대고 다 박살나 있는 거를 팔려고 하니까, 그거를 좀 수리비를 보전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깨끗하게 알아서 그냥 수리를 해놓고 팔든가 이러라는 거잖아요. 예, 근데 이제 그게 어정쩡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이제 분리해서 어떻게 팔 건지 이제 정리해서 다시 팔 거다. 결국에는 팔 거다라는 겁니다.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, 근데 너무 빠르게 추진을 해버리고 이제 진행을 해버리면,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면 살아날 것도 같은데 너무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.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? 이렇게 메시지가 줄 수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더라. 근데 어쨌든 좀 미국에 있는 은행들도 수습책이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뉴스로 넘어와서 보면, 오늘 삼성전자가 부진했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2조 6천억 적자 반도체에서만. 그러면 하이닉스도 3조 이상의 1분기에 적자가 나올 거야,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면서 실적을 더 하향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.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고요.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는 초반에 막 급락을 했다가 뒷부분에 또 플러스로 돌렸잖아요.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의혹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 받았는데 뒷단어 과거 사건의 연장선이다. 그러니까 새로운 게 터진 게 아니라 이전 사건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빠졌을 때는 또 뭐 단기로 보면 찬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또 끌어올려서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을 더 하향해야 되나? 에코프로는 그렇다면 매수 기회인가? 뭐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와서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또 완전 하락이었죠.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고 선물 옵션도 좀 아랫방향으로 이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종목으로 보면 왼쪽에 뭐 LG화학도 있고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자동차 이런 게 다 왼쪽에 가 있었어요. 그리고 매수 쪽 오른쪽 보면 뭐 네이버, 하이브 이게 이제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죠. 방산 관련주 일부, 2차전지, 풍력 일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을 매도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고, 반면에 기관은 또 오른쪽에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었어요. 금융주 네이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, 반면에 이제 매도는 LG화학,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,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또 기관은 팔고,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종목 업종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기관은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매수했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을 좀 매수했고,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에코프로비엠을 오늘
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반면에 매도는 로봇 관련주들이 또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던 게 특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또 일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, 기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관의 2차 전지는 일관되게 팔아요. 2차 전지를 일관되게 파는 대신에 매수하는 거는 IT 관련된 종목군들, 일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두산테스나라든가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,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,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입니다. 그러니까 기관은 어쨌든 2차 전지 팔아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,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샀다 팔았다 좀 반복하고 있고, 이렇게 좀 엇갈리는 약간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외국인들 선물은 장중에 팔았다가 막판에 한 3천 계약 정도로 줄였거든요. 그래서 저점 대비 한 2천 계약 이상 들어와서 오늘 지수 좀 떨어뜨린 거는 조금 심했는데 내가 좀 너무 심하게 때렸나 뭐 이런 생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외 이슈를 정리해 보면 크레딧 스위스 매각 결정 이후에 이제 유럽 증시의 반응, 사실 저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들 뭐가 어떤 형태로, 이제 은행은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게 지금 수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뭔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제 큰 고비 넘겼다라는 점에서 이제 은행주들이 좀 유럽에서 특히 은행주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안도감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워낙 이제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여기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손실이 커졌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, 근데 그런 걸 다 덮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유럽 증시 움직임 봐야 되고,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FMC, 예, 금리 어떻게 될 거냐. 그러니까 0.25, 0.25 끝 이렇게 가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좋고, 근데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이유가 경기가 걱정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고, 물가 안정되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좀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지.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경기 쪽으로 또 이슈가 넘어가게 되면 안 돼서 요 재료가 뭐가 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주가들이 변동성 보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쭉쭉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막 등락이 어수선하죠. 근데 그러면서 코스닥에서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고, 그다음에 뭐 오늘 뭐 특징주까지 같이 보면 뭐 그 건설주, 제가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된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개발 경쟁 이런 수주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, 다음에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화장품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하긴 했거든요. 근데 2차 전지 변동성 이외 게임과, 오늘 게임주는 종목들별로 엇갈렸는데 대체로 좀 빠졌죠. 반도체 종목별로 엇갈렸고, 오늘은 제약주들은 또 강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뱅뱅 돌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메인이 뭐가 되는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러셀 1000에서 그 성장주에서 다음에 이제 가치주를 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주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2001년 이후에 가장 많이 차이가 벌어졌어요. 이게 지금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, 아, 성장주가 좋구나.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만큼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. 경기 침체 걱정하고 뭐 금융위기 걱정하는데 성장주를 매수한다? 가상화폐가 올라간다? 지금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에 일관성 있게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투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변동성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편안하게 일관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,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알고 있다.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그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제가 또 카페에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, 저 고릴라 리서치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. 여기서 이제 어떤 거 하는 거냐라고 질문 주셔서, 이게 이런 저희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올립니다. 이렇게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뭐 근데 목적이 최대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리는데 치우쳐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회사지? 그 설명드리고,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,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, 뭐 어떤 내용들이 핵심입니다.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하는 내용들, 이런 보고서를 올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참고해 보실 수 있으니까,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핵심 기술, 이런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계속 올립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, 다음에 오늘의 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식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제일 주목해 볼 만한 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매일 올려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또 많이들 봐주시고요. 이번 달까지만 하루에 1,000원꼴로 가입 가능합니다.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아이고 좀 시장이 많이 어수선하죠.
뭐 저도 오늘 아침에 팟캐스트 녹음을 3번이나 갈아엎었습니다. 이게 UBS 관련해서 계속 이런저런 것들이 막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지금 저도 이게 어수선하네요. 지금 보니까. 예, 어쨌든 힘들 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, 좋아요,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